자, 피플인사이드 함께합니다. 1962년 성업공사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올해로 설립 60주년 그리고 부산 본사 시대 8년차를 맞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권남주 사장 오늘 초대해서 캠코의 지난 역사와 앞으로의 비전, 시민들과 함께 열어갈 미래에 관한 이야기 두루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는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네.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름은 익숙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캠코라고 하는데요. 네, 코리아 어셋 매니지먼트 코퍼레이션의 첫 영문 그 약칭입니다. 캠코는 그 국내 처음으로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네. 그 자산관리기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모두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캠코는 이러한 위기 때마다 선두에서 공적 기금이나 배드뱅크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구원투수라는 별칭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상시 재기 지원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했는데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계와 중소기업의 재기를 돕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통해서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캠코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게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 때였잖아요. 네네. 사장님도 IMF 외환위기 무렵에 캠코에 입사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당시 구체적으로 캠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캠코로 직장을 옮긴 그 1998년은 네. IMF 외환위기가 한국 경제를 그 전면적으로 휩쓸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기업의 연쇄 도산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 급증을 해서 금융 시스템 붕괴 위기까지 네. 직면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실채권 정리 전담 기관이었던 캠코에게 그 주어진 임무는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통해서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었는데요. 캠코는 국내 최초로 공적기금인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설치해서 네. 180여 개의 금융회사 총 111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인수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불모지였던 국내 부실채권 시장 활성화를 이끌었고요. 또 국내 처음으로 공적 신용 회복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캠코 직원 모두가 당시에는 나라를 구한다는 각오로 밤낮 없이 뛰었던 것 같습니다. IMF를 시작으로 카드 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엔 코로나까지 캠코가 지금까지 인수한 부실채권 규모가 약 198조 원에 달합니다. 네. IMF 외환위기 때부터 축적된 전문성이 바탕이 돼서 위기 때마다 상시 대응 기구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캠코로 사명을 변경한 지 22년 만에 첫 내부 승진 CEO라고 들었습니다. 네. 사장님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캠코로서도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내부 승진 1호라는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습니다만 네.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국가 경제를 위해 헌신하는 후배들에게 그 나도 사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기회를 준 점에서는 기쁘기도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대만큼 좋은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네. 특히 올해는 저희 공사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 완화라는 막중한 정책 소명을 수행해야 하는 때인데요. 네. 과거 금융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NPL 인수 정리를 수행했던 그런 노하우와 경험들을 10분 발휘해서 치밀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천억 원 자본금 증자로 재정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고요. 앞으로 민생경제 곳곳에서 정책 효과가 조기에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캠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변곡점이 부산 이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반백년 역사의 기반을 통째로 옮긴다는 게 사실 예산 일이 아니었을 텐데 한계나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지방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과 금융 중심지 조성을 위한 그 거시적인 정부 정책이었던 만큼 네. 캠코는 정책 방향에 따라서 그 부산 이전을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전 공공기관의 간사기관으로서 성공적인 혁신도시 사업 진행과 부산 정착에 힘써 왔는데요. 이전 공공기관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인원인 약 700여 명의 직원이 부산으로 이전했고요. 네. 현재는 안정적으로 부산에 정착을 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본사를 이전하고 정착한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는데, 그렇겠죠. 예, 초반에는 뭐 주말 부부가 된 직원도 많았고 또 음. 지역 분위기에 낯설어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제 가족 동반 이주도 늘어나고 오. 지역 인재 채용 규모도 확대되면서 네. 이제는 직원들의 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참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네. 그래서 공사 차원에서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서 지역 밀착형 사업과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왔는데요. 네. 부산 시민들께서 이러한 노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음. 우리 캠코가 성공적으로 부산에 정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올해로 저희 캠프가 부산 이전한 지 벌써 8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무엇보다 그 본사에 그 부산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서 캠코의 본업을 살려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지역 사회와 상생을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부산 시민과의 동반 성장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캠코는 가게와 기업, 공공 부문에서 부산 경제에 직접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고 네.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그리고 회생기업과 해운사들의 경영 정상을 돕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부울경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기에 세일앤리스백, 캠코 선박펀드와 같은 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약 5천억 원, 오. 요 정도 규모의 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그 청년들의 임대주택이 포함될 청년 공유형 사택하고 나라키움 부산 온타워 이런 지역 밀착형 공공개발을 통해서 인접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청년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네. 이 밖에도 부산 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발굴하고 있고요.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에는 좀 사장님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장님 개인적으로는 부산에 살아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 부산 생활에 정말 굉장히 만족해하며 그러시군요.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2016년부터 부산에서 첫 생활을 시작했고요. 네. 현재 부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어엿한 부산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자연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틈날 때마다 그 수영강변과 광안리 등을 산책하면서 바다와 도심이 공존하는 부산의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올해 1월에 이제 캠코 사장으로 취임하고는 부산 분들을 만날 기회가 더 많아졌는데요. 네. 모두 부산에 대한 자부심이나 애정이 각별하시더라고요. 또 요즘에는 지인들에게 부산의 명소를 소개하는 그야말로 부산의 홍보면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이 뭐 제일 좋아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좀 추천해줄 만한 곳? 저 수영만 쪽을 많이 걷고 있는데요. 그쪽이 참 좋더라고요. 걷기에. 예. 한번 저도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IMF 외환 위기를 저희가 얘기했지만 위기 상황에서 캠코의 존재감이 더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네. 사장님께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셨는데 네. 그동안 어떤 지원 노력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캠코는 코로나19 여파로 그 어려움에 처한 네. 가게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해 지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네. 먼저 그 채무 상환의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 7만 6천여 명에게 채무 감면, 상환 유예 등으로 약 7,600억 원을 지원을 했고요. 네. 또 소상공인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를 통해서 네. 1,600억 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매입을 해서 상환 부담을 또 덜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 회생 이력 때문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회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네. DIP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해서 일종의 대출이거든요.
코로나 이후 92개 기업에 약 770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그 장기 불황으로 경영 악화에 처한 중소 해운사를 위해서는 그 캠코 선박펀드에 약 7,700억 원을 출자를 해서 적기 유동성을 공급했고요. 특히 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네. 국유재산과 건물, 공장 등의 임대료를 약 510억 원 규모로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특히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네네. 캠코가 이런 분들을 위해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코로나 이전 대비 그 자영업자 대출이 200조 원 이상 증가하는 등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게다가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이후에 지원 정책이 오는 9월 말로 종료되면 우려했던 대출 부실이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캠코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코로나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새 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지난달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캠코의 자본금 1조 1천억 원 증자가 확정됐고요. 이 자본금을 바탕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 출발 기금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9월 말까지요. 네네. 네. 새 출발 기금은 그 부실이 발생했거나 네.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채권을 매입해서 채무 조정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현재 금융당국 그리고 금융권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면밀하게 협의 중입니다. 네. 그래서 캠코가 갖고 있는 이기 극복 후 경험과 역량을 하여간 최대한 끌어모아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경제 주체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캠코 하면 경제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사업들뿐만 아니라 국유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캠코는 그 부산에 있는 4만 필지를 포함해서 네. 전국 72만 필지의 국유지와 9천억 원 규모의 그 유가증권, 물납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국유재산을 전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활용을 원하시는 국민들께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약 15조 원 규모의 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해 왔습니다. 생각보다 크네요. 네네. 또한 네. 그 노후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를 공공청사나 네. 생활 SOC 등 첨단 공공 건물로 개발을 해서 국가와 지역 주민의 필요 시설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34건을 준공하고 현재 23건을 개발 중입니다. 네. 이미 완공된 그 연제동 부산 통합청사나 청년 공공 임대주택이 포함될 나라 키움 부산 온타워가 대표적인 국유지 개발 사례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국유지를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고정밀 드론, 영상과 인공지능, AI 기술 등을 접목하고 있고요. 네. 특히 그 ESG 경영에 맞춰서 제로 에너지 빌딩 건립이나 노후 건물 그린 리모델링 등 환경과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개발 방식도 적극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부산 국유지 자투리 땅을 활용을 해서 네. 스마트팜 설치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소중한 국가 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캠코가 지역 사회 그리고 부산 시민들 속으로 한 발 더 들어가기 위해서 사회 공헌 사업들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네. 올해는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지난달부터 그 부산 시설공단 그리고 초록 우산 어린이사 등과 함께 네. 부산 어린이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을 위한. 네네. 네. 캠코 임직원이 그 걸음 기부 캠페인을 통해서 적립한 기부금 등 한 2억 원 정도로 부산 어린이 대공원 내에 캠코 키우미 어린이 숲과 그리고 저소득 가정 어린이 학습 환경을 위한 네. 디지털 공부방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공간이 탄생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60주년을 기념해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도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는데 네. 올해로 9번째인데요. 일반 국민과 캠코 임직원 총 100명의 참여 신청을 받아서 소설,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녹음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7월에는 수영구에서 진행하는
발코니 음악회를 후원해 부산 지역 문화예술 사업과 예술인들을 응원하여 그때 놀러 오세요. 네네. 네, 연말에는 온비드 기부 공모를 통해서 기부 물품 낙찰 금액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네. 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캠코 역시 선망의 대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부산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저는 청년이 머무는 곳에 그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서 청년들이 부산에 머물며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때 우리 부산 지역 경제도 더욱 활기를 띠게 되겠죠. 캠코도 그런 인식을 갖고 지역 인재 채용이나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캠코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그 매년 정부 가이드라인을 훨씬 넘어서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신입사원 약 29%가 지역 인재였고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총 139명의 지역 인재를 채용했습니다. 이 부산 지역. 네. 청년층 직무 경험 지원을 위한 체험형 인턴 제도와 그 부산 대학생 역량 강화 네트워크 버프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 동남지방 통계청 건물을 그린 리모델링 방식으로 개발한 부산 청년 창업허브가 다음 달 초 개관하는데요. 그렇군요. 부산시와 협력해서 앞으로 이곳을 청년 창업 지원과 스타트업 육성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제가 그 인터뷰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순신 장군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 이순신 장군 명언 중에 필사즉생, 필생즉사, 즉 죽고자 하면 필히 살고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다. 이런 문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과거 MPL 실무 현장에서 부실채권을 인수할 때 항상 가슴에 품고 있던 글귀입니다. 캠코 사장으로 취임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네. 이 문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창립 60주년 부산 이전 8년 차를 맞이한 캠코는 우리 부산 경제가 다이내믹 부산이라는 그 명성에 걸맞게 다시 활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면서 캠코의 역할과 소명 훨씬 선명하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부산 시민들 곁을 든든하게 지켜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피플인사이드 한국자산관리공사 권남주 사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